예, 애국탈모 박순혁 작가입니다. 예, 두 번째 주제, 첫 번째 주제에 이어서 괴뢰 정권의 철없는 반항과 트럼프의 답변입니다. 이제 아까 트럼프가 이제 이 괴뢰 정권한테 너 조심해라, 앞으로 행동거에 똑바로 해라라고 이제 이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이 괴뢰 정권이 이제 경고를 무시하고 나 하던 대로 계속 할래,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금 이제 분노해서 답변을 하나 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시죠. 요게 이제 고역입니다. 트럼프 숙청혁명 발언 경로를 찾는다. 위성락해서 너희들 트럼프 얘기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제 우리가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이 쪽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사들을 이제 모두 다 처단하겠다 해서 이제 손현보 목사가 지금 구속된 상태죠. 트럼프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교회 압수수색 사실이면 나쁜 일이다, 한국답지 않다 하는 얘기를 미국 기자들 앞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따가 논의할 것,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나쁜 일일 것, 그는 나는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일부 교회 문을 닫았다는 말을 정보당국으로부터 들었다. 내게는 한국답지 않는 일로 들었다고 트럼프 대통령 이제 이 백악관 집무실에 출입하는 이 미국 기자들 앞에서 이건 한 얘기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레드라인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어놓은 레드라인을 과감하게 지금 괴뢰 정권이 넘은 상태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 요게 이제 요번에 터닝 포인트 USA에서 이제 한국에 방문을 하셔갖고 한국 찾은 미국우, 또 MBC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한국 찾은 미국우, 교회 탄압 트럼프 전달자.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탄압되고 있다라는 말을 전달하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찰리 커크라고, 미국의 터닝 포인트 USA의 이제 창립자. 이제 트럼프 당선에 이제 가장 큰 1등 공신이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바로 이분입니다. 이날 행사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미국 목사께서 이제 오셔서 이재명 대통령이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죠. 찰리 커크가 세계로 교회 압수수색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기 때문이다. 이 세계로 교회가 바로 요번에 이제 구속영장을 받은 이제 누구죠? 구속영장, 손현보 목사가 이제 담임을 있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것을 찰리 커크가 직접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듯한데 MBC가 찰리 커크 방안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듯 보인다. 하여간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자 마가 운동의 핵심 멤버라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찰리 커크고, 한국 정부가 교회 단속, 발언 배후 의심,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얘기를 한 걸로 지금 추정되는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거죠. 이분이 지금 한국 와서 다시 한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지금 이재명 괴뢰 정권은 이제 손현보 목사를 구속하는 그런 이제 일을 벌이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다음. 트럼프 대통령 93년생 최측근 찰리 커크 한국 온다. 일산 킨텍스에서 빌드업 코리아 2025 개최해서 이제 빌드업 코리아 2025라는 행사가 이제 지난 주 아마 금요일 토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행사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미국의 마가 무브먼트를 이제 일으킨 이제 뿔뿔이 민주주의 운동을 일으켜서 트럼프를 당선되게 한 이제 가장 1등 공신들이 요번에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이제 이제 많은 이제 얘기들을 하고 가셨고, 올해 빌드 코리아 행사는 Born to Lead, Build a Nation, 리더로 타고나 국가를 세우다를 주제로 이루어진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핵심 가치로 삼아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자는 취지다. 메인 연사로 찰리 커크 터닝 포인트 USA 설립자 겸 대표가 참석한다. 미국 젊은 층에서 영향이 있는 활동가로 지난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공헌했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미국의 MZ세대들이 트럼프를 찍게끔 만든 1등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는 분이 바로 찰리 커크입니다. 지난해 이 빌드 코리아 행사에는 트럼프 대통령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참석을 했고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리라는 거고요. 예, 한미연대를 강조하며 양국의 공통가치를 공유하는 강연을 했다. 올해 이제 이 빌더 코리아는 3회차를 맞았고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핵심 가치로 삼아 젊은 층의 국가관과 세계관을 교육하는 단체를 지향한다. 이제 젊은 보수 우파 리더들을 이제 이끌어내는,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이 단체가 바로 이제 빌더 코리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트럼프가 행동을 하나 했죠. 이제 맛배기로 하나 보여줬습니다. 조지아 현대차 LG 공장에서 기습해서 이민 단속을 펼쳤다. 전쟁터 방문. 500명을 투입해서 이제 지금 대략 한 300명 정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이제 구금되어 있는 상태죠. 이제 이렇게 일부러 이제 이 군복 입고 이런 모습들, 이제 살벌한 모습들을 일부러 다 연출하고 그걸 일부러 다 찍어갖고 일부러 다 보도까지 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다음 넘겨주시면, 예, 이제 방송 나온 내용들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일부러 이게 이제 보시면 이민 세관 단속국 IC 홈페이지에 다 이거 다 일부러 올려놨어요. 이제 이렇게, 예, 이런 모습들, 우리가 화났다는 모습들을 이제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갖고 다 올려놨습니다. 저기 쇠사슬로 허리를 묶고 팔을 묶고 다리를 묶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끌고 가는 모습. 요거는 이제 X에 올라온 이제 이 단속하는 이제 모습이고, 예, 여기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살벌한 광경이 펼쳐졌다. 마치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다음. 우원식 만난 장동혁 대표가 이제 특검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는 겁니다. 이제 당연히 지금 이 국회의장이라는 자는 국회가 이제 검찰이나 특검이나 이런 이제 사정당국에 의해서 함부로 유린되지 않게 당연히 국회의 권위와 이제 그런 부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국회의장이니까요. 국회를 대표하는 자니까요.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긴 하지만 이제 국회의장이 된 순간 민주당은 떠나서 이제 국회라는 이제 이 입법권의 이제 이 리더로서 국회를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우원식을 만나서 지금 특검이 지금 국회 쳐들어와 갖고 이렇게 지금 난도질하는 거를 당신이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 국회의장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원식이가 뭐라고 얘기했냐? 특검 수사는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원칙 따라 할 거다. 나는 모른다. 특검이 하든 말든 나는 신경 안 쓰겠다. 뭐 국회를 유린하든 말든 그건 내 할 바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예, 다음 넘겨주시죠. 동일한 스토리를 이제 이 한미 그 양자회담 안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군 수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이제 압수수색하고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이 변명하기를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고 특검은 나의 통제에 있지는 않다. 자기 임명한 특검에서 한 거지만 미군 기지 압수수색은 몰랐다라는 식으로 변명하고 빠져나왔다는 거죠. 내 소관이 아니다.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제 트럼프가 딱 기억해놨다가 이번에 똑같이 대갚아줬다는 거죠. 미국 LG 공장 불체자 단속에 대해 갖고 공사 중단 등 차질. 이제 기자들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막 물어보니까 트럼프가 얘기했다는 거죠. 나는 몰랐다.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미국 정부는 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도 몰라. 근데 불체자 단속인데 정당한 공무 아닌가? 이 얘기 데칼코마니로 지금 트럼프가 이재명한테 되돌려줬다는 겁니다. 네가 이런 식으로 나와? 나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이 새끼야. 이렇게 지금 된 거라는 거죠. 예, 다음 찰리 커크가 그 이제 한국 행사에 이제 와서 한 얘기가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 지금처럼 행동한다면 미국이 옳은 일을 위하여 일어서서 싸울 것입니다. 라고 한국 와서 경고를 하고 갔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지금 특검이 계속해서 미친 짓을 하고 있고 그 특검을 제어할 이제 책임이 있는 국회의장,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수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모른 척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바트 마코리스라는 이제 유명한 이제 이 트위터리안이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재명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놀리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현대 아메리카가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민법 위반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미국은 이제 와서 법을 집행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왜 지금인가? 이재명에게 물어보세요. 하면서 FAFO, 파포라고 썼습니다. 이 파포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관용적으로 쓰이는 이제 이 뭐랄까 이제 언어 같은 건데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있습니다. Fuck around and find out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fuck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좀 재수 없게 이제 막 싸돌아다니면 그러면은
그 결과를 네가 곧 알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무모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면은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겪게 된다는 의미의 경고성 표현이 FAFO라는 겁니다. Fuck around and find out. 네 좆대로 해봐. 호되게 당하게 해줄게.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재명 수계는 말귀를 알아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한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경고를 지금 다시 한번 쌩까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고의 수위가 이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요게 이제 the crisis in South Korea is escalating. The United States must not remain silent as South Korea slips into communism. 해서 이제 한국은 지금 하이브리드 전쟁에 휘말렸다. 이는 무력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법적 조작, 외국의 간섭, 정치적 탄압을 통해서 벌어진 갈등이다. 그리고 여기 많은 보도에서 관가한 것은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이미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을 관가한 것은 한국의 위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안보 맥락을 제거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짐 호프라는 분이 이제 요거 기고하신 이제 내용인데 이분도 상당히 미국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사입니다. 영향력 있는 이제 스피커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착착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 한국 문제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뤄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이재명 수계가 이제 설치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들이 그 목소리가 갈수록 이제 더 높아지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김민정 의원께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쭉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경고가 나왔다. 혁명이나 숙청이 진행되냐며 그런 곳에서는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는 SNS와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의 잭 스미스 발언도 나왔다는 거죠. 이 잭 스미스가 바로 특검 좀 까불지 못하게 해라 하는 얘기인데 지금 계속 까불고 있죠. 그러나 변화는 없었다. 깅그리치 하원 의장에게조차 극우 라벨 붙이기, 통일교와 관계 풀이임 만들기다. 국내에서 정적들을 무력화시키는 술책을 미국의 영향력 있는 언론까지 써먹은 것이다. 그리고 헬기와 장갑차를 동원해 현대자동차와 LG엔소를 레이드했고, 이 레이드라는 표현이 이제 특검이 이제 그 오산 공군기지들을 쳐들어갔을 때 그때 레이드라는 표현을 이제 이 뉴트 깅그리치가 썼던 바로 그 표현을 지금 다시 쓴 겁니다. 이제 니들이 해준 만큼 우리가 대갚아 주겠다는 겁니다. 300여 명의 우리 국민이 체포당했다. 이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며 불법 이민 문제도 아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특검을 동원해 교회를 급습하고 목사님들을 압수수색 체포하려고 한 때문이다. 특검을 동원해 그리고 내란 재판부를 만들려는 시도를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에 위협을 가했기 때문임을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의 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교훈을 제발 잊지 말기 바란다. 이게 이제 90년대 이제 일본이 이제 미국한테 들다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결과를 맞았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경제가 이제 이 파탄이 될 거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김민전 의원께서 지금 정확하게 이제 사실을 현실을 이제 제대로 이렇게 자기 이제 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쭉 쓰셨습니다. 예, 다음. 요 이제 그 한국에서 그 행사 있을 때 빌더 코리아 행사할 때 이제 우리 이제 이는 좀 얼굴이 익숙하실 겁니다. 이제 미국의 스티브 배넌,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김어준 같은 이제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이제 아주 강력한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그 정식 언론은 아니지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강력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 스티브 배넌이 이제 이번에 이제 이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을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이 컨퍼런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수십 년간 이 싸움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2차 세계대전이 진정으로 끝난 것은 한반도에서 벌어진 중국 공산당과의 전투와 휴전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한국인들이 보여준 용기와 용맹은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를 도둑맞았습니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당국은 특히 젊은 세대를 포함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지나치게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한미 양자회담에 나왔던 바로 이제 잭 스미스 발언이 바로 이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고요. 예, 다음 장. 시진핑과 푸틴의 대화가 도청된 마이크를 통해 불면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번에 전승실 이제 열병식 할 당시에 이제 둘이 막 얘기했었죠. 이제 장기 갈아 끼워 갖고 150살까지 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시진핑하고 푸틴 사이에 했었죠. 그 두 인물과 그들의 갱스터 조직 고위 간부들은 일반 시민들에게 신선하게 적출된 장기를 통해 영생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타락에는 끝이 없으며 특히 젊은이들이 일어나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외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도 가장 큰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제 가장 큰 비결이 바로 그 찰리 커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젊은이들, 미국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터닝 포인트 USA 이제 그 운동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던 것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이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 이제 그 부분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죠. 예, 다음 장. 그래서 조국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2030 남성 극우화 주장 처리할 생각 없어. 2030이 지금 남성들이 극우화되고 있으니까 이게 극우 안 되게 뭐 감옥에 쳐넣든지 아니면 이제 그 고위 인사들을 이제 체포를 하든지 수단을 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버젓이 하고 있고 이제 그 부분을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거의 굴하지 않고 지금 우리의 이제 20, 30대 젊은 남성, 젊은이들 이제 우리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똘똘 뭉쳐서 모이고 있고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미래를 크게 바꾸는 가장 큰 원동력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 프리즘이라든지 자유대학이라든지 이제 TKYC 같은 이런 데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집회를 계속해서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서명금강자 앞에서 윤어게인 이제 집회를 8월 30일 날 다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일렉션 프라우드 커뮤니스트 이제 차이나리 이제 잡는 이제 이런 집회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반대하는 노 CCP, 예스 프리덤 이런 이제 운동도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젊은이들 때문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제 밝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